소식이니 과식이니 그런 부분은 이분께서 그 임상을 통해서 확실히 정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고다 박사. 네, 고다 박사 돌아가셨죠. 그거 가가지고 면담하고 이거 식사 그래서 다녀왔더라고. 이분께서 생채식 어떤 병원을 개업을 해가지고 생채식을 통해서 환자를 구려온 그 기간이 50년입니다. 50년 동안 그 생채식과 단식을 통해서 환자들을 치료를 했거든요. 예, 평생을 한 거예요. 이분도 역시나 그 부인이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예, 산부인과 의사에서 이제 병원을 개업을 했는데 이제 본인이 너무나 그 건강에 어떤 여러 가지 부실해, 예, 부실해가지고 부인 저 산부인과 병원을 하는데 거기서 도와주는 정도로 했어. 예,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이분이 의사가 아닌 줄 알고 그 이러는 분이 때에 따라서는 뭐 좀 아는 체도 하고 하니까 굉장히 그좀 고박도 하고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떤 현대 의료로 안 되니까 자기가 이 생채식이라든가 녹즙, 미시건강법을 식품 실천했는 거라. 그래서 실제로는 그 아주 초소식, 녹즙, 생야채를 옛날에 진익에서 먹는 그런 정도로 그래가지고 본인이 건강을 회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 자기가 이제 병원을 직접 운영하게 됐던 거지. 원래는 그 대학 교수였었고요. 예, 그래가지고 한 50년간 예, 완전히 서양의학과는 정반대, 약은 전혀 쓰지 않고 그분 그 프로그램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책이 나와 있죠. 하루 일과가 그래요. 그냥 풍요, 냉온요, 생수 먹기, 마금일 먹기. 예. 그분은 병원에서 운영을 하면서 환자들하고 이렇게 산책 나가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일단 제시만 하고 본인이 다 알아서 하는 정도. 하루 종일 풍요를 했죠. 예, 하루 종일. 냉온역을 저 같은 경우는 그 동네 목욕탕은 걸어갈 수는 있는데 조그만 하고 좀 큰 목욕탕을 가려면 예. 걷기는 좀 그러고 차를 타기도 뭐하고 그런 거리 있거든요. 예. 전에 내가 이제 아버님 그 얘기했잖아요. 못 가시니까 샤워기를 틀어놓고 예, 예. 네, 예, 샤워기 그렇게 하셔도 틀어놓고 그 온도에 맞춰서 예, 예. 1분 예, 예. 그렇게 했었어요. 찬물부터 1분 예, 예, 예. 그 다음에 온도해서 예, 예. 최소한 못하면 그렇게라도 아니 뭐 욕실에 그저탕 있잖아요. 어. 거기다가 찬물을 채워놓는다든가 해놓고 아, 따뜻한 거는 온수로. 그러면 되겠네. 찬물로 그 샤워를 하려면 조금 으스스스스거든요. 그러니까 탕에 아예 들어앉아 있으면 괜찮거든. 두 개가 안 있으면 하나 있다 그러면 그런 걸 번갈아 가면 왔다 갔다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께서 왜 여기도 보면은 조식 페이지에 않습니까? 아침을 안 먹잖아요. 예, 그분도 바로 고다 커브를 연구를 하게 된 그 계기도 모든 손님들한테 아침을 폐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칼로리가 세 끼는 2,400칼로리인데 두 끼니까 보통 1,600칼로리 정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다 주기적으로 단식을 시켰습니다. 손님들한테. 물론 그분은 자기 병원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보내고 또 주기적으로 내원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경과라든가 그런 걸 또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그 손님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라든가 임상 같은 거를 이렇게 체험을 할 수가 있죠. 단식을 보통 3일 내야지 뭐 7일 이상 시킨다면 환자를 일단 여기 오게 되면 상담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1일 단식을 주기적으로 하게 시킵니다. 예? 1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러면서 저거를 한번 해보려고. 예. 거기에서 주식은 생채식이잖아요. 생채식. 몸속에 독소가 제일 잘 빠지는 거는 하루 한 끼 먹었을 때 체내 독소가 제일 많이 빠집니다. 예? 그래서 세 끼 먹던 사람은 세 끼를
먹다가 한 끼라도 굶게 되면 굉장히 배고픔을 느끼는데 이제 이식주의 몸에 대한 사람은 전혀 그런 게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식을 계속 하고 또 단식을 반복하다 보면은 두 끼도 많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억지로 먹습니다. 어떤 때는 손님들하고 같이 먹느라고 아이 저녁은 별로 식욕도 없고 먹기도 싫은데 손님 밥상 차려주고 같이 먹어줄 사람은 있어야 된다 싶어서 일부러 더 차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식하던 사람이 일식으로 줄여요. 일식으로 줄이면서 단식을 하고 일주일에 1단식하고 생채식 하다 보면은 1년을 평균 내니까 열량이 그죠? 28이 16에서 또 일식을 하니까 800칼로리에서 단식 한 날짜 빼고 일주일에 1단식한 거 빼고 하니까 한 500칼로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500칼로리. 그래? 근데 그분이 불치 어떤 난치 질환 같은 경우는 또 1년에 안 떨어지거든요. 효과를 보기 때문에 그 고다 박사님의 어떤 지도를 받아가지고 계속 실행하도록 하죠. 그러면 한 2년 정도 되면서 결국은 뭐예요? 녹즙 한 잔으로 생활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녹즙 한 잔으로. 근데 녹즙 한 잔 먹었다고 해서 체중이 한없이 빠지고 기력이 그죠? 완전히 빠져서 생활을 못하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 결과 고다 커브라는 그 이론을 그분이 이제 정립을 했습니다. 고다 커브. 고다 커브. 이건 뭐냐면은 어떤 일정한 기간에 따라서 그 어떤 그 한마디로 다시 회복이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한 거 보면은 삼식을 통해서 체중이 내가 60kg 왔다. 이게 정상 체중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그래가지고 몸이 부실해가지고 이식으로 바꾸니까 6개월 만에 55kg, 그래서 5kg 빠지더라는 얘기예요, 5kg. 예, 빠지더라는 얘기예요. 이게 정상인데. 근데 걸리는 기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만에. 그래 빠지는 건 빨리 안 회복된다. 네. 서서히. 그래서 빠지고 나서 또 계속 이식주기로 가니까 원래 그 사람한테 맞는 정상 체중 60kg가 그대로 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끼 먹었을 때 60kg가 2끼 먹었다고 해서 처음에는 5kg 6개월간 빠졌는데 계속 진행을 하니까 원위치 오더라는 얘기예요. 60kg에. 그러면 또 이식을 해서 60kg로 원위치 왔는데 일식으로 바꿨어요. 일식으로 바뀌니까 6개월에 한 5kg 빠지더라는 얘기예요. 5kg 마이너스. 그러니까 55kg예요. 55kg인데 또 계속 일식을 진행하니까 또 60kg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녹즙 한 잔으로 실천했대. 녹즙 같은 건 300칼로리 정도 된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처음엔 체중이 빠지더만은 또 계속 진행하니까 60kg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제가 해놓은 것도 그분이 이제 우리 자연건강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강연을 한 서너 번 했거든요. 근데 그분뿐 아니고 이제 다른 분도 워낙 병이 안 좋아서 이 미시건강법이라는 것은 조식, 폐지, 일식, 생채식, 단식 계속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풍용, 냉온욕.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절대 중요한 거는 이 풍욕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풍욕이 전제가 돼서 또 야외 활동이 전제가 돼서 산소와 질소 공급을 충분하게 했을 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또 이제 생채식 아니면은 녹즙이라든가, 예. 그래서 체내에 숙변이 절대 없어야 되고 척추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게 우리 몸이 효율적으로 정상적으로 태초의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됐을 때 이게 가능하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결국 척추에 문제가 없어요. 예,
왜냐면은 척추는 생명선이기 때문에 생명선이 장애가 왔을 때는 모든 장기가 효율이 떨어져. 비만도 결국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신진대사가 안 되고 정체되니까 불안전 연소되고 그런 데서 몸에 부기가 생기고 살이 찌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이살이 바로 그겁니다 말입니다. 예. 모든 게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체내 숙변이 없어야죠. 숙변이 있기 때문에 피로물질이 발생하고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또 열량이 필요로 해요. 예? 예. 그런데 숙변이 없게 되면 쓸 데가 없죠. 그걸 다 필요한 어떤 에너지원으로서 다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척추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어디에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게 되면은 오래 앉아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 불량한 자는 뒤틀고 앉아 있게 되면은 그 굉장히 졸음도 오고 피로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시 조금 의식적으로라도 꼿꼿한 자세로 해서 어떤 뭐 이렇게 뭐 누가 이제 강의한다든가 듣게 되면은 별로 안 피곤합니다. 그래서 자세가 발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시 무조건 적게 먹고 체중 정상에 오는 것보다도 그만치 여러 가지 풍목이라든가 야외 활동이라든가 생야채 같은 경우는 체내 독소가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체내 독소가 발생하고 독소가 제거되지 않는 것은 익힌 음식을 먹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익힌 음식. 그러니까 익힌 음식을 먹게 되면은 체내에서 여러 가지 노폐물이 발생은 되거든요. 또 노폐물이 발생한 것 어떤 결석이라든가 그런 것 신경염이라든가 그런 데 여러 가지 독소가 채이지요. 그게 제거가 되지 않는데 생야채 먹기 때문에 항시 우리 몸을 반들반들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고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생야채 먹을 때. 그러니까 결국은 녹즙이 강조가 되고 생야채가 강조가 되는 이유가 그래요. 왜? 찌꺼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또 몸에 있는 찌꺼기도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게 열량을 취해도 나갈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버는 게 중요해요. 많은 열량을 먹은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뭘뭐 2000칼로리, 3000칼로리 먹은들 뭐예요? 몸속에 찌꺼기 생기니 그거 처리하는데 고비용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몸을 깨끗하고 쓸 데가 없을 때는 그걸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먹은 사람보다는 또 활동적으로 그 에너지를 내서 이렇게 생활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몸이 깨끗하니까 머리도 맑고 그러면서 모든 게 대사가 원활해지는 거고 그런 거죠. 처리가 되고. 그런데 저녁에 늦은 시각에 뭘 먹고 잔다든가 또 그 배고프다고 해도 허겁지겁 허접한 것을 많이 먹게 되면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과식으로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사가 안 돼요. 그리고 굉장히 에너지가 필요를 해.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프죠. 물은 괜찮고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셔야 되죠. 밤에. 밤에 잠자기 물을 밤에 전에 먹으면 붓기가 안 날까요? 잠자기 전에 2잔 꼭 먹어야 됩니다. 2잔? 그러니까 신장이 나쁜 분들 우선 정세적인 측면에서 몸에 물이 정체돼서 빠지지 않아서 부었구나, 물 먹지 말자 그런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물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그죠? 2리터 이상인데 그러면서 결국은 뭐예요? 음식을 줄여야 되죠. 조식 폐지라든가 굉장히 그죠? 소식적으로 해서 물은 어차피 몸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신진대사가 안 돼서 물이 안 빠졌다고 해서 물을 먹지 말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 선생님께서는 신장 나쁜 분들 절대적으로 물을 안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물을 먹으라고 생수. 목마르면 먹고. 그러니까 길들여져 가지고 목마르면 먹는 분들은 이제 습관이 돼서 그런데 목마르지 않아도 무조건 한 대 내지 2대는 먹어라. 먹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한때도 진짜 일정 8리터라 그것도 좀 먹으면 여름엔 여름엔 좀 덜한데
근데 사람마다 그 흡수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흡수율에 음식을 먹더라도 아무래도 좀 마르는 사람들은 좀 위장이 안 좋다거나 여러 가지 흡수가 안 되고 그냥 설사로 다 나가니까 그 용량이 떨어져서 그런 분들은 많이 들지 않으니까 좀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굉장히 뭐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들은 굉장히 흡수율이 좀 높지요. 그 흡수율에 차이가 있고 젊었을 때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그 기능 흡수율을 높아지니까 단지 끝에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구금주의 상황에서 모든 기능이 많이 회복이 되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흡수가 막 되잖아요. 막 땡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체중 빼려고 했던 분들이 5kg 빠졌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니까 5kg가 더 쪄버리는 거예요. 더 쪄. 더 찌는 거죠. 원장님 제가 예. 10일 단식했으니까 예. 보식 기간을 2배 해서 20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이고 그러면 최고죠. 그래야 그런데 제가 저 흡수율로 따지면 저는 한 120%, 150% 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0일 한 걸 아마 5일이면 다시 채워 넣어버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제가 그러니까 그거를 일요일까지 29일까지 여기 있을 예. 거예요. 29일 날 갈 건데 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예. 제 스스로 양을 못 조절해요. 예, 주면 그렇죠. 다들 다 맞습니다. 먹어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지금 이가 적어졌을 때 예. 그냥 천천히 키워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일간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여기서 일요일이니까 한 7일이나 8일 하고 가겠잖아요. 예. 그러면 나머지 기간에 어떻게 살아야 예, 되는지를 제가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정확한 거는 여기 더 계시면서 한 열흘이나 더 계시면서 예. 완전 이걸 보식을 다 하고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 예. 가서도 생활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집에 저 원장님 손을 대면 굶을 때 나도 잘 굶어요. 예. 딱 손을 대면 입한 음식이 딱 들어가면 예. 자꾸 들여라 해. 그렇지. 이 자제가 안 될 정도로 그게 문제야. 나는 그 욕구가 엄청나게 강한 나도 그래. 사람이라.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예. 그리고 난 이게 여기를 하면서 그 세상 이치가 원장님 말씀드리면서 어쩔 수 없구나. 세상 사는 이 피라미드 구조구나. 예? 요 부류가 있고 요 부류가 있고 요 부류가 있어. 네. 그래. 근데 다 합리화를 지키거든. 요 부류는 자기 의지로 안 되니까 이런데 어쩔 수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항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는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확실하게. 이 부류가 세상을 지배하는 거거든. 실질적으로 성공자들이거든요. 예. 넌 왜 이렇게 그 공부를 못해가지고 그 모양 헛거리냐 아닙니까? 공부를 뭐 부모가 어떻고 안 시켜줘서 어렵고 그때 잘 꺼줬으면 공부도 될 텐데 어쩐데 그때 당시 내 몸이 아팠느니 어쩌냐 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공부 잘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똑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일어섰단 말입니다. 응? 예, 그렇거든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식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요게 5 내지 한 5% 내지 한 20%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한 70%가 일반적인 또 이렇게 좀 시행착오가 많이 겪어요. 이분은 전혀 안 되는 분이죠. 한 30%. 전혀 안 돼요. 그러면 이러면 어때요, 원장님? 네. 이제 제가 하다 보면 이제 모임도 있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제 계획으로는 아예 내가 지금 저기 못 먹는 게 보식 기간이라 못 먹는다 하고 그런데 갈 때는 싸가지고 하셔요. 요만한 것에 그냥 현미 반만 달랑 오케이. 가져가려고 맞습니다.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내가 좀 먹는다면 뭐 야채 샐러드 맞습니다. 정도 있으면 부탁해서 한 접시만 더 주세요 해서 예. 그것만 예, 맞습니다. 먹고 그다음에 이제 즐거운 자리는 같이 하고 예.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무조건 너 다른 거 반찬 번거롭게 싸가지 마시고 시험만 시험이만 싸가서 요만한 도시락 있어요. 쬐끈한 흰쌀이 거. 금세 올라간다. 예. 예? 흰쌀은 금세 올라가. 예. 다 그렇게 합니다. 예. 왜냐면 싸가지고 가라면은 좀 번거롭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러냐라고 하거든요. 예. 그럼 시험만 싸면 간단하다. 예.
두둑 핸드백에 들어가니까. 난 밥 됐습니다. 음. 하면서 같이 탕수하면 해서 먹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이거를 좀 많이 씹어야 되니까 또 발화현미라든가 그런 정도 하고 자기 어느 정도 어떤 조절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은 그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조금씩 드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또 씹다 보면 또 별로 반찬 많이.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유혹에 넘어갈 것 같아서. 예. 그게 몸에 배야 되는데 나도 한 3년간 계속 밥 가지고 다녔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위장인을 늘려놓으면은 그런지 그게 제일 늘려놓으면 몸에서 막 채워달라고 욕구가 막 잠겨. 대단하거든요. 냉장고. 근데 하여튼 이 과정 없는 결과는 없어요. 이 과정인데 어려운 과정 다 극복했을 때 참 광명이 오는 거거든요. 무슨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어떤 책을 보니까 80%의 어떤 고통 속에서 20%의 즐거움이 온다더라고요. 예? 20%의 즐겁기 위해서 80%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게 언제나 잘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 거꾸로 한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그걸 어제 우리는 그런데 거꾸로 살아. 다음에 하는 거예요. 20% 고통 예. 받고 80%를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일반적인 그런 걸 떠나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균형 잡힌 적인 어떤 음식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허접한 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소용없어요. 그 생각은 나쁜 생각인가? 그래서 저는 그냥 생채식만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그런 거는 하는데 현미 플러스에 잡고 그러니까 생야채 같은 경우는 조금 역처럼 100% 지시된 500g을 드시지 않아도 생야채 한 사람 정도는 먹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비타민 C도 있고 하나의 유기수산 이걸 먹어야 몸속에 독소가 빠지고 무기 죽은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칼슘이라든가 그런 미네랄 살아있는 하나 유기 미네랄